안녕하세요, 모임철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에 매수할 만한 팡 주식 2개, 그리고 피해야 할 팡 주식 하나에 대해서 머트리 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 동안 급등했습니다. 배당금이 재투자되었다고 가정할 때 2014년 초 뱅가드 S&P 500 ETF와 같은 시장 추적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한 것은 복합 연 11.6% 성장률을 기록한 후 오늘날 29,673달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팡그룹으로 알려진 소수 엘리트 주식은 훨씬 더 강력한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 5개 주식의 균등, 가중치 및 배당금 재투자 포트폴리오는 10,000달러에서 89,051달러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는 연간 24.7% 놀라운 복합 성장률입니다. 팡 포트폴리오가 5년 만에 S&P 500 수적을 능가하고 나머지 5년 동안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2015년, 2020년 및 2023년에 눈부신 결과는 2022년 약세 기간을 능가했습니다. 팡 주식에는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이고, 이들 종목 중에서 가장 가벼운 10년 수익률은 알파벳의 경우 400%였습니다. 애플은 주가가 867% 상승하여 선두를 달렸고, 또한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애플 주식에 대한 투자의 총 수익률이 10년 안에 1000%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점 클럽 멤버들조차 indisputable buy, 즉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매수는 아닙니다. 자, 아래에서 이 기자가 어떤 주식의 매수를 생각하고 어떤 주식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무지성으로 매수해야 할 주식 넘버 1,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는 2022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회사가 불안한 세계 경제와 약한 디지털 광고 시장에 발목을 잡히면서 듀얼 클래스 스탁 타입은 모두 42%나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파벳 주식은 지난 2년 동안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며 3%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정체되었던 성장은 이제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12개월 후 매출은 현재 2,970억 달러로 2021 회계연도의 2,580억 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프리 캐시 팔로워는 같은 기간 670억 달러에서 780억 달러로 16%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파벳의 미래는 밝습니다. 광고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강력한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접근의 선도적 제공자이고, 회사는 심지어 자체 인공지능 가속기 마이크로칩을 설계합니다. 따라서 알파벳의 주식 차트는 사업이 퇴색하는 성장을 다시 시작하는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알파벳 주식은 27배의 수익과 23배의 프리 캐시 팔로우라는 적당한 가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장기 평균보다 낮고 알파벳은 장기적으로 관련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파벳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지성으로 매수해야 할 팡 주식 두 번째, 넷플릭스. 알파벳이 2022년에 상처를 입었다면 넷플릭스는 제대로 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비디오 선구자의 주식은 지난해 2022년에 72%나 하락했으며,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여전히 2021년을 마감한 곳보다 19%의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2022년에 이 큰 하락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요. 넷플릭스는 2022년 4월 20일 1분기 가입자 수가 작년 4분기에 비해서 2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하였고,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즉각 투자 의견을 강등했고 투자자들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가입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에서의 서비스 중단하면서 70만 명의 가입자가 증발한 것과 디즈니 플러스 및 HBO 맥스 등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쟁자들도 서비스하는 것도 큰 악재였습니다. 이후 넷플릭스가 도입하기 시작한 계정 공유 금지 정책 덕분에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회복되었고 주가도 반등을 한 거죠. 최근에는 계정 공유 금지로 수익 극대화를 꿈꾸고 있는 넷플릭스죠. 최근에는 따로 살면 5,000원 더 내라면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화 했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주식은 주가 대비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합니다. 이는 회사 비판자들이 불평했던 정확한 재무지표입니다. 2023년 작가와 배우 파업 이후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2023년에는 현금 흐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분명합니다. 넷플릭스는 더 이상 고객을 찾고 있지 않고 현금 흐름과 이익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 기자가 넷플릭스를 두 번째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PER 팡 주식 메타. 투자자들은 메타를 AI 관련 유망한 기업으로 보고 있고 2023년에는 198%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부터 해서 폭락을 했다가 다시 V자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구글하고 비슷한 흐름일까요?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메타의 상황은 알파벳의 상황과 크게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구글의 AI 전문 지식이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AI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AI가 메타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해야 한다면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해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요약하면 메타 플랫폼은 지금 모멘텀이 있는 주식처럼 보이는데 AI가 회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브로드마켓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달할 경우 메타의 주식은 고통스러운 가격 조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팡 주식에 있는 메타라고 할지라도 과열됐다고 보고 약간은 주식을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팡 주식 중에서 2024년에 매수해야 할 2개 그리고 피해야 할 1개에 대해서 앤더스 기자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에 판매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데도 잘 나가는 대기업을 봤을 때 그래도 구글이 좀 안전한 주식 투자처로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돈이 생기면 여기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넷플릭스와 메타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